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도 된다. 대출이 80%, 90%까지도 나온다. 분양받고 잔금 때 팔면 한 채당 프리미엄을 최소 3, 4천만 원씩 남길 수 있다. 투자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 산업집적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동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놓고 후회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해결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해서 계약 파기에 성공한 사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산업집적법을 적용한 사례와 방문 판매법을 적용한 사례 두 가지로 나눠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 지구에서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한 아파트형 건물을 말하는데요. 2008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다가 2009년 법률이 개정되고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요.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위치도 대부분 역세권이나 도심지에 있어서 입주에 아주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아주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요. 줄여서 산업집적법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에 의하면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식산업센터는 용도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도 된다 라고 광고하고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80%, 90%까지도 나온다. 분양받고 잔금 때 팔면 한 채당 프리미엄을 최소 3, 4천만 원씩 남길 수 있다. 임차인을 구하면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노년 대비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수분양자도 모르게 그냥 사인만 받아서 분양대행사가 알아서 사업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 산업집적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동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집적법 규정을 모르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속여서 분양받게 했다면 분양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를 보면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게 하는 분양대행사의 행동이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 분양대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단순히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다 라고 유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업자 등록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선임하면서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동시에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상대방도 일부 자백하는 진술도 해서 여러 가지로 잘 흘러갔고요. 이 형사소송에서 나온 자료를 민사소송에도 활용해서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반환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라 라고 하는 청구를 했는데요. 결국 조정 과정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고 계약금의 일부까지 돌려받고 합의 해지하는 것으로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송에서는요, 산업집적법 해당 규정을 잠탈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고 명백히 이 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속여서 체결하게끔 했다면 분양계약 해제, 취소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방문 판매법상 청약 철회 주장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방판법을 보시면 전화 권유해서 판매를 한 경우도 방판법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 대리점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우에도 이 방판법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를 먼저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분양계약을 하게 되거나 또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휴지 막 나눠주면서 이야기 듣고 가라 라고 권유받고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그것도 방판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임해서 환불받은 사례도 의뢰인이 이제 지하철역 근처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주머니가 휴지 주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만 듣고 가면 선물 많이 준다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날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처음에는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만 원 결제했으니까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3일 뒤에 다시 모델하우스를 가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추가로 나머지 계약금, 잔금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정보도 좀 찾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뭔가 검색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과 너무 다르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3일 뒤에 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고 직원에게 말을 하니까 안 된다. 위약금 더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기간 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청약 철회 기간 중에 철회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자나 전화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을 들어가 보면 입증이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에게 이 문자가 정확하게 의사가 도달되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번거롭거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요. 그래야 소송 전에 전액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승소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저희는 이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자마자 바로 내용 증명 작성을 시작했고 상담한 지 하루 이틀 내에 내용 증명을 바로 발송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분양 대행사에게 연락을 해서 청약 철회 주장과 환불 요청을 했을 때 청약 철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법조항을 들면서 협의 시도를 했고요. 이 대행사뿐만 아니라 시행사, 신탁사 측에도 모두 의사통지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에서 보아도 이건 청약 철회에 해당된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소송 전에 이 냈던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 방판법상 청약 철회를 주장해서 소송하기도 전에 많이 환불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만 2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방판법 청약 철회 주장을 해서 실제 많이 전액 환불을 받아내고 있으니까 방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후회가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판법 8조 1항 3호를 보시면 이 계약서 자체에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체결한 지는 시간이 좀 1, 2주 지났지만 내가 계약서에 보니까 청약 철회 규정이 없고 우리가 상담받아 보니까 그때서야 철회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14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고 수분양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신 경우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알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